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99세의 시인으로 등단하여 3권의 시집을 출판하고 150만 부 이상의 시집을 판매한 다음 102세의 세상을 뜬 어느 여류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99세의 시인으로 등단한 시바타 도요는 2013년 1월 20일 한 세기를 살고 향년 10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아들 시바타 게니치는 고인이 자택 부근의 요양원에서 숨졌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100세 때까지 계속 시를 쓰셨습니다. 기운은 있으셨지만 반년 전부터 걸을 때는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바타 도요는 남편과 사별 후 아들의 권유로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009년 10월 첫 시집 약해지지 마를 출판합니다. 시 속에 담겨있는 유머 감각과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호평을 받으면서 2010년 대형 출판사 아스카신샤가 사파를 추가해 총 42편이 수록된 시집을 다시 펴냈습니다. 시집은 팔리는 책이 아니라 만부만 팔려도 대성공으로 평가받던 일본에서 놀랍게도 시바타 도요의 시집은 158만 부를 팔았습니다. 시바타는 2011년 6월 자신의 100세 생일을 기념하는 두 번째 시집 100세를 펴냅니다. 그 3월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제부터 괴로운 나날이 이어지겠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피해를 당한 여러분께 라는 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바타 도요는 1911년 6월 26일 일본 도치기현 도치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쌀장사하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났으나 10대 때 가세가 기울어져 초등학교를 끝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음식점 등에서 허드렛이라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얼굴도 보지 못한 남편과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첫 결혼은 6개월 만에 끝났는데 원인은 생활비를 가져오지 않는 데다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중매 결혼이라 애정이 없는 데다 언제 주먹이 날아올지 몰라 도대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33세의 요리사인 시바타 에이키치와 재혼하여 1945년 외아들 게니치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연애 결혼이었습니다. 전쟁 말기라 모든 것이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시바타 도요는 그녀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그린 추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이와 손을 잡고 당신의 귀가를 기다리던요. 많은 사람들 틈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죠. 셋이서 돌아오는 골목길에는 달콤한 물풀의 나무 향기. 어느 집에선가 흘러나오는 라디오의 노래. 그 역의 골목길은 지금도 잘 있을까? 남편과는 1992년 사별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홀로 살았고 고령에 이르러서도 자택에서 생활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랫동안 즐겼던 취미인 일본 전통 무용을 허리 통증 등의 이유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권유에 따라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나이는 92세 때였습니다. 첫 시집은 약해지지 마 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98세인 2009년 10월 장례식 비용으로 저축해둔 100만 엔을 털어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이 시집은 시 속에 녹아있는 유머 감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때문에 독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2010년 동경의 대형 출판사에서 사파와 작품을 추가해 다시 펴냈는데 42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바타 도요의 이 시집은 15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일본 시집 출판상 유례가 없는 초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집 100세가 2011년에 나왔는데
이 역시 많은 독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생전에 자신의 책이 번역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 시인의 꿈이었는데 실제로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중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사실 시바타 도요의 시가 호평을 받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언어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고 시를 읽는 이가 바로 자기 자신을 떠올릴 수 있는 친근한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단했던 인생이나 삶에 관하여 시인은 감사할 뿐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과거의 고생, 병, 고통, 외로움 등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살아있음 자체에 대한 기쁨, 꿈을 꾸는 마음, 그리고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소재의 일상성입니다. 시인은 괜히 잘난 척하거나 지식인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하는 화장, 고양이, 바람, 햇살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물을 통해 깊은 인생의 지혜를 전달하며 독자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시는 노년층이나 평범한 사람에게 보내는 축하이자 격려였습니다. 내 나이에 무언가를 시작해도 괜찮다. 꿈꿀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메시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 스스로가 90대의 나이에 시를 시작했기에 그 메시지에는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소재를 삶의 일상과 기억에서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시는 거창한 세계관보다는 뒷마당에서 문득 바라본 하늘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삶의 깊이와 무게가 자연스레 시적 언어로 만들어집니다. 시집은 만부만 판매돼도 성공으로 여겨지는데 그녀의 시집은 15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초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우선 99세라는 고령의 시인으로 데뷔했다는 점에서 인생 후반에도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 사회는 고령화, 고독사, 노인 빈곤 등이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용도가 단 폐기물처럼 노인을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시집은 노년층이 가진 슬픔에 대한 위로와 함께 새롭게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노인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 아직 안 죽었어. 까불지 마. 라는 기세 당당한 노인이 나타나서 평생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뼈골이 빠진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몇 편의 시를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약해지지 마입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배운 것도 없고 가난했지만 결혼도 실패한 적이 있지만 남편이 죽고 혼자 살고 있지만 나이가 많아 움직이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나도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힘내서 살아라. 아마 시인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제목은 적음입니다. 난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적음을 해둬.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받은 친절과 호의가 물질적인 재산이나 연금보다 더 소중한 정신적인 자산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입니다. 제목은 아침은 올 거야입니다. 홀로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강한 여성이 되었어. 참 많은 이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지. 순수하게 기대는 것도 용기라는 걸 깨달았어. 나는 불행해. 한숨 짓는 내게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와.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출 거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은 반드시 온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도 용기임을 인정하며 어려운 시기를 겪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치유와 재기할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시는 100세가 되던 2011년 3월에 닥친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바타 도요 씨는 주로 밤에 침대에서 시를 쓴다고 합니다. 낮에는 자신을 돌봐주는 도우미가 오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들 게니치 씨가 건강을 살피러 집으로 찾아옵니다. 도요 씨는 1992년 남편과 사별한 뒤 20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들 게니치가 오면 쓴 시를 보여주고 낭독도 합니다. 그런 다음 아들과 함께 시를 다듬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시를 두고 간혹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들 게니치 씨는 10대 때부터 시를 써온 아마추어 시인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쇠약해져 취미로 하던 일본 무용을 못하게 되자 시를 써보라고 권한 사람이 바로 아들 게니치입니다. 그녀의 시는 길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쓰는 동시처럼 단순합니다. 가족이나 일상생활, 과거의 추억 등이 주된 소재로 사용됐습니다. 죽은 남편이나 친정어머니를 떠올리며 쓴 시도 있습니다. 시바타 도요님의 시는 알기 쉬운 말로 우리 마음을 전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도요 씨는 시를 쓴 지 2년이 지난 후부터 여기저기 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케이 신문 일면 최상단에 있는 아침의 시라는 코너에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추어들의 시를 선정해 소개하는 이 코너의 담당자는 솔직하고 따스한 그의 시에 반합니다. 그는 시집 출판을 적극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시집에 대한 독자의 무관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출간 비용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도요 씨는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준비해 놓았던 100만 엔을 아들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시집을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봉투 크기의 표지도 제본도 없는 시집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정식 출판된 책이 아니어서 서점에 진열되지도 못했습니다. 주문이 오면 한 권에 500엔씩 받고 우편으로 붙여줬습니다. 놀랍게도 초판 3,000권이 일주일 만에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팔린 게 1만 부나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도쿄에 있는 출판사로부터 출판 제의를 받았고 그렇게 150여만 부가 팔렸습니다. 독자층은 대부분 60대 이상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남편과 사별하거나 자녀들 출가시키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병상련이라 할까? 도요 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리에 빠진 노부모께 이 책을 선물하는 자녀도 적지 않습니다. 시바타 도요의 시가 가진 가장 큰 힘이 위로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99세 노인이 혼자 사는 생활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고 용기 내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시가 주는 감동과 함께 독자들은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얻는다고 합니다. 시바타 도요 씨는 90세가 넘어 시작했는데 나는 이제 겨우 60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도유 씨의 글은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같이 자란 가족처럼, 오래된 친구처럼 옆에서 속삭여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찾아서 읽게 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좋았다는 고백과 약해지지 말라는 격려, 이 단순한 얘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순전히 작가가 시바타 도요 씨이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난했던 일생, 결혼에 한 번 실패했고 두 번째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사는 여성,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한 적도 있었다는 아주 나이든 노인, 누구나 한 번은 겪었을 법한 질곡을 건너며 99세까지 살아온 인생의 대선배가 유언처럼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면 그 말들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바타 도요 씨는 100세의 나이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몸을 단장하고 집안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7시 30분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공과금 납부나 장보기, 병원 진료 등 그날의 일을 챙깁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바퀴 달린 보조기구에 의지해서 이동합니다. 도요 씨는 시집 후기에 혼자 산지 20년.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바타 도요님의 시를 한 편 더 읽겠습니다. 저승에 계시는 도요님이 듣고 한방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짊어지다입니다. 교과서를 보자기에 싸서 학교에 다녔던 아들. 나와 어머니가 부업을 해서 책가방을 사줬지. 엄마, 고마워요. 온 집안을 책가방을 메고 뛰어다니던 개니치. 그로부터 58년, 넌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있을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